안녕하세요. 손유빈입니다. 높아지는 경기 연착륙 기대감과 다가오는 FMC 경계감 속에서 국내 증시는 오후 들어 탄력이 다소 둔화되며 강보합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챗봇 관련주의 열기가 여전히 뜨거운 가운데 해운주의 상승이 돋보인 하루였는데요. 기아와 LG에너지솔루션 등 주요 기업들의 실적 발표도 이어졌습니다. 주요 섹터와 종목별 행보는 잠시 후에 확인을 해보시고요. 오늘장 마무리 주식으로 시장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김병수 PB의 종목 먼저 확인해 보시죠. 네, 김병수의 오늘장 마무리 주식은 S오일입니다. 중국 수요 회복 기대로 유가와 정제 마진에 대한 점진적인 상승이 전망되면서 주가도 우상향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중국발 공급 과잉 문제도 있다고 하지만 향후 2월에 유럽연합의 러시아산 석유 제품 수입 금지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추이를 좀 지켜보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S오일 짚어주셨고요. 강준혁 파트너의 오늘장 마무리 주식은요? 예, 강준혁의 오늘장 마무리 주식은 삼성전자입니다. 사실 삼성전자 가지고 고생을 하신 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텐데요. 지금부터 시작해서는 조금 관심을 가져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반도체의 실적보다는 반도체 경기의 저점에 대한 기대감이 살아있는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중국의 똥수 시수안이라고 하는 서버 증설에 대한 이슈들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판단을 할 수 있는 부분이고, 마지막으로는 5G에서의 삼성전자의 역할이 조금 더 커질 수 있다는 기대감에 오늘 픽을 한번 뽑아봤습니다. 네, 삼성전자 외국인의 뜨거운 러브콜이 지속되는 가운데 큰 가격 조정을 받지 않고 8만 원까지 갈 수 있을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모처럼 재개된 삼성전자의 우상향 행보 잘 따라가 보셔야겠습니다. 김성준 부장의 오늘장 마무리 주식은요? 네, 김성준의 오늘장 마무리 종목은 한국조선해양입니다. 오늘 LPG 운반선 2척을 수주하면서 이번 달 들어서 총 8척의 선박 수주를 했습니다. 최근 들어서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IT 일변도의 상승세에서 어제는 자동차, 그리고 최근에는 조선주들, 그리고 전력주들, 이제 후발하는 이런 산업군 쪽으로 전방위적으로 좀 확산되는 분위기가 증시를 추가적으로 조금 더 상승으로 이끌 수 있을지 여부가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네, 훈풍이 닿은 해운주 가운데서 또 한국조선해양으로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다양한 종목들의 이슈와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여러분과 내일을 함께 열어갈 종목들 지금부터 확인해 보시죠. 이슈를 통해 성장주와 주도주를 찾아보는 종목인 이슈. 전기차 수요 확산의 2차 전지주와 함께 신사업으로 주목받는 폐배터리주. 새해 들어서 연이은 호재로 기대감이 살아나고 있는 게임주 진단을 들어보겠습니다. 자, 먼저 폐배터리입니다. 오는 3월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 세부 지침 발표를 앞두고 국내 배터리 기업의 소재 탈중국화 행보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폐배터리에서 코발트와 리튬 등을 추출하면 중국 의존도를 낮출 수 있고 정제 비용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2040년에는 관련 시장이 80조가 넘어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게임입니다. 지난해 모바일 게임 부진 속 시장에서 외면받았던 게임주가 중국의 판호 발급 재개 그리고 신작 기대감으로 기지개를 켜고 있습니다. 중국 시장 진출 시 기존 모바일 업체들은 약 50% 시장 확장 효과가 기대가 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종목별 차별화가 진행될 전망이기 때문에 신작 일정 등을 잘 체크를 해보셔야겠습니다. 자, 먼저 폐배터리 먼저 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전기차 시장 확대, 미국 인플레 감축법 시행이 맞물려서 배터리와 함께 폐배터리 산업도 부각이 되고 있는데 폐배터리 시장 규모도 지금 현재 수직 좀 상승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어느 정도로 성장을 하고 있는지 성장 속도에 대해서 김성준 부장께 먼저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예, 일단 시장 조사 기관 S&E 리서치에 따르면은 폐배터리 시장 규모가 올해는 7천억, 그리고 2025년에는 3조, 2030년에는 12조, 그리고 2040년에는
87조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이 돼서 올해부터 2040년까지 100배가 넘는 그런 고성장이 기대가 되는 이런 산업이라고 지금 볼 수가 있겠고요. 미국 IRA 시행으로 당장 올해부터 부품의 50% 그리고 원자재의 40% 이상을 일단 미국이나 이제 미국과 FTA 체결국에서 생산을 해야지만이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요. 이것은 해가 갈수록 더욱더 늘어나는 그런 양상일 테고요. EU에서도 마찬가지로 2030년부터 이제 폐배터리 재생하는 그런 것을 일부 사용을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또 이제 법안까지도 지금 추진이 된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더욱더 관련된 시장은 좀 커질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여전히 핵심 광물 의존도가 지금 중국에 상당히 좀 높은 상황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탈피할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또 이것이 직접 채굴하는 것보다도 비용적인 측면이나 환경적인 측면에서도 유리한 그런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또 많은 회사들이 또 이제 여기 시장에 지금 진입하려고 좀 시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2040년까지 무려 이제 100배의 성장을 보일 것이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과 삼성 SDI 그리고 SK온 대표 배터리 3사도 재활용 업체 지분 투자나 합작사 설립을 통해서 폐배터리 선점에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투자 진행 상황은 어떤지 그리고 폐배터리 활용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좀 어떤 효과들을 기대해 볼 수 있는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강준혁 파트너께 들어볼까요? 예, 기본적으로 방금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사실 이제 배터리 부분이 미국에서 보조금을 받는다든지 혹은 유럽에서 보조금을 제대로 받아내기 위해서는 폐배터리 활용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먼저 리사이클 과정부터 조금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터리 부분은 보통 우리가 전기차라든지 하는 부분에서 사용 수명이 이제 끝이 나면은 이 부분을 일단 수거를 하게 되고요. 당연히 이제 분해라든지 파쇄 부분을 합니다. 중요한 부분은 이제 전액이라든지 하는 부분을 해수를 하고 난 다음에 가루로 이제 만들어내는 과정이 일단은 가게 되고요. 이 파우더를 만들어내고 난 다음에 이 파우더에서 코발트라든지 리튬이라든지 하는 부분을 다시 이걸 갖다가 분류를 한 다음에 기본적으로 다시금 재사용하는 이런 리사이클링 과정이 일단은 진행이 되게 될 겁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가 가장 주목을 해야 되는 부분은 사실 이제 미국이라든지 유럽 부분에서의 어떤 배터리 사용 부분에 대한 보조금 부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만은 이 재사용 부분으로 인해서 기본적으로는 ESS, 소위 말해서 2차 전지의 단가 자체를 조금 낮출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다 아시다시피 풍력 발전이라든지 아니면 태양광 발전이 신재생에서 굉장히 좋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이 부분을 전기를 저장할 수 있는 일주일이라도 저장할 수 있는 ESS라는 부분을 달기 위해서는 비용 부분이 굉장히 조금 컸고요. 이 비용 때문에 사실은 태양광 풍력 같은 신재생 에너지에 ESS를 달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놓치는 전기가 굉장히 많았는데 이 ESS 부분이 사용량 자체가 굉장히 좀 큰 폭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조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는 전기차 당연히 이제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발전 전기 신재생 에너지로 인한 발전 용량 자체가 증가하는 모습이 보이게 되면 본격적인 전기차 시대가 도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요즘 전기차라고 얘기는 많이 합니다만은 전 세계의 전기차의 침투율 자체는 아직까지 10% 정도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전기차 시장은 전체 자동차 시장 규모의 5%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95% 이상의 성장할 수 있는 이 본격적인 가도가 이제부터 만들어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쪽으로 일단 생각을 해본다면 이번에 이 폐배터리 관련된 종목군들부터 먼저 시작을 해서 풍력이라든지 하는 부분 그리고 여기서 전기차로 이어지는 순환고리 자체가 이제 완전히 만들어진다 이렇게도 설명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2차 전지와 전기차에 대해서 많이 언급을 하고 있어서 노출이 많이 되기는 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이제 초기의 개화 단계에 불과하다. 앞으로 이제 성장성을 좀 더 눈여겨보자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이렇게 폐배터리 시장이 굉장히 커지지만 또 경쟁 심화에 대한 내용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포스코홀딩스의 폐배터리 리사이클링이 올해 가동을 시작을 했고 또 현대글로비스도 인도 기업과 손을 잡고 폐배터리 시장에 진출을 선언을 했습니다. 사실 폐배터리 시장이 진입 장벽이 상대적으로 낮게 지금 평가가 되고 있는데 이게 이제 또 향후 시장에 좀 부담이 되는 요소는 아닐지 좀 질문을 드려보고 그리고 현재 이제 폐배터리 신규 진출 기업 가운데서 또 우리가 좀 눈여겨볼 수 있는 업체는 어디 있을까요, 김성준 부장님?
일단 뭐 결국 장기적으로는 폐배터리를 얼마나 용이하게 확보를 하느냐가 이제 향후의 경쟁력이 될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런 면에서는 이제 완성차 업체라든지 LG 엔솔 같은 이 셀 제조 업체들, 그리고 또 후발적으로는 이제 양극재 업체 같은 이런 업체들이 아무래도 확보가 더 용이하겠죠. 그래서 이들이 더 갑의 위치에 있는 것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포스코홀딩스라든지 현대글로비스가 이쪽 시장에 진출했다는 것은 뭐 그렇게 놀랄 만한 일은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어찌 보면 뭐 당연히 시장이 80조가 넘는 시장이라고 하는데 뭐 충분히 본인들이 들어가서 뭐 이익을 취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많은 업체들이 이렇게 좀 경쟁을 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상대적으로 이 폐배터리 관련해서 진출에 좀 용이할 수 있는 것들은 이제 화학회사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뭐 배터리 제조에서도 뭐 광물과 뭐 소재를 뭐 적절한 비율로 또 혼합을 해서 또 이제 만드는 것이 거고, 그런 측면에서는 화학 업체들이 그쪽에서는 좀 더 용이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는 코스모 화학이라든지 효성 첨단 소재와 같은 회사들이 그래도 좀 더 그쪽에서 좀 퍼포먼스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요. 또한 또 이것이 또 재련 과정을 통해서 이것을 또 하기 때문에 기존의 재련 업체들도 또 강점을 가질 수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고려아연이 이제 세계 1위 아연 업체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좀 강점을 가지고 있고, 코스모 화학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이미 흡수합병을 완료한 코스모 에코캠이 이제 관련된 사업을 영위해 왔었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또 유리한 측면들이 좀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기업들을 좀 볼 때 얼마나 폐배터리를 좀 용이하게 확보를 할 수가 있는가를 좀 보자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이제 폐배터리 대장주 하면은 우리에게 이제 가장 유명한 기업이 바로 성일하이텍인데, 국내에서 유일하게 대규모 습식 재련 공장을 통해서 배터리 내 광물을 지금 회수를 합니다. 뭐 지난해에는 SK 이노베이션과 업무 협약을 체결을 했고, 또 제3공장 기공식, 뭐 이런 이제 신규 투자에도 활발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또 미국 진출까지 추진 중이라고 합니다. 성일하이텍의 경쟁력, 그리고 올해 성장세에 대해서 강준혁 대표님 어떻게 좀 보고 계실까요? 사실 이제 기업의 성장성과 주가가 항상 같이 가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부분에 여러분들 먼저 생각을 좀 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사실 이제 성일하이텍이 조금 주가가 밀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고가를 돌파를 하는 타이밍부터 시작을 해서 개인적으로는 성일하이텍을 공략할 수 있는 최적의 타이밍이 온다, 이렇게 먼저 말씀을 해드리면서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이제 우리가 얘기를 했는 것처럼 미국의 이제 IRA 법안이라든지 하는 부분은 이제 곧 시행을 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폐배터리 부분을 리사이클링 할 수 있는 그러면 설비 자체가 많은 자동차 회사라든지 하는 부분이 일단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생각을 해본다면 아직 갖추지 않은 부분이 많기 때문에 성일하이텍이 이들 기업과 아까 방금 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SK온과 이제 JV를 설립한다든지 아니면 삼성 SDI 쪽에서 일단 폐배터리를 받는다든지 하는 부분의 합작 부분이 계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일단 예상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주가가 조금 하락을 했던 부분은 제3공장이 돌아가는 부분에서 공장이 원래 이제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공장을 돌리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시작해서 예전 투자했던 자금에 대한 감가상각이 시작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이 조금 부진한 그러한 모습이 조금 보일 수는 있습니다만은 성장성 부분은 여전히 가져간다, 이렇게 생각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조금 더 나아가서 생각을 해본다면 외형 성장을 이미 이루었기 때문에 고정비 부담이 좀 줄어들 가능성이 높고요. 이러한 부분으로 인해서 올해 굉장히 좀 큰 성장을 할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또 생각을 합니다. 하나 더 말씀을 해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우리가 설명을 할 때 이런 얘기를 했어요. 폐배터리 부분을 회수를 잘하는 회사가 가장 큰 경쟁력을 가질 것이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우리가 이제 쓰레기 재가공이라든지 하는 뭐 리사이클링 부분에서도 이게 쓰레기 매립장 부분을 누가 많이 가지고 있는가가 굉장히 관건이 되었거든요. 근데 2차 전지라고 하면은 우리가 생각을 하는 것은 자동차 일단 생각이 나는데, 네. 집에 있는 로봇 청소기에도 2차 전지 들어가고요. 집에 있는 무선 청소기에도 2차 전지 들어가고요. 요즘 날리고 있는 드론에도 2차 전지 들어가고요. 그렇죠. 심지어는 전자담배에도 2차 전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2차 전지가 들어가는 부분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먼저 이 시장을 선점을 하려고 투자가 되어 있는 성일하이텍은 선점 효과 자체도 충분히 생각을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주가가 좀 밀린다라고 해서 관심권 밖에 두지 마시고
관심권 안으로 오늘부터라도 넣어 놓으시고 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렇죠. 이제 뭐 2차 전지가 사실은 생각해 보면 충전이 되는 뭐 배터리니까 네. 사실은 우리 생활 속에서 많이 볼 수 있는데 지금이 이제 공략하기에 좀 좋은 시점으로 보인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그럼 이제 폐배터리 시장이 이제 뭐 확대가 되는 이 국면에서 투자자들이 가장 주목을 해야 하는 것은 무엇인지 좀 질문을 드려보고 그리고 이제 뭐 이미 성일하이텍을 비롯해서 이런 관련주들 보유를 하고 있다라는 투자자들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계속해서 홀딩 전략을 좀 가져가는 게 유효할까요? 사실 뭐 작년에도 이제 폐배터리 관련해서 한 두세 차례 정도 언급을 드려왔었는데요. 아무래도 좀 성장성은 좋은 건 알겠는데 이제 워낙에 또 진입 장벽도 낮고 하다 보니까 다소 좀 밸류에이션도 좀 50배가 넘었었죠. PER 기준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부담스러웠었는데 최근에는 주가가 하락을 하면서 성인하이텍 기준으로 이제 PER이 이제 30배 미만까지 좀 떨어졌기 때문에 부담도 다소 좀 완화된 부분들도 있습니다. 특히 좀 단기적으로는 다음 주 월요일이 이제 LG 엔솔의 보유에서 해제인데요. 일단 2차 전지의 전체적인 섹터에서 분위기를 좀 억압했었던 또 하나의 요인이었었거든요. 근데 그것이 이제 현실화되는 시점, 그때부터 다시 한번 또 2차 전지 종목군들의 동반된 회복을 한번 좀 기대를 해보는 이런 측면들 일단 생각을 해보고요. 장기적으로는 사실 성일하이텍을 역시 선호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유는 앞서서 우리 대표님이 말씀을 해주셨던 것처럼 삼성뿐만 아니라 SK 온 향까지 거기에다가 유럽과 일본 고객이 상당히 좀 다변화되고 있다는 측면들이 역시 배터리 확보에 있어서 상당히 좀 용이할 수 있다는 측면이고요. 반면에 세비캠 같은 경우에는 세비캠 밸류에이션의 가장 큰 것이 2024년부터 한국 정부채 주식회사에서의 이제 장기 공급 계약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한국 정부채 주식회사는 고려현이 51 그리고 LG화학이 49%를 투자한 합작 법인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고려현도 그쪽 시장에 진출을 했어요. 그렇다면은 과연 세비캠한테 온전히 다 그것을 줄 것인가? 거기에서는 뭐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현재는 추세가 비슷하게 움직였지만 장기적으로는 성인하이텍과 좀 차별화된 모습을 보일 가능성도 존재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성일하이텍을 이제 좀 탑픽으로 지금 꼽아주시면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PR이 뭐 50배에서 지금은 30배 미만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더 좀 매력적인 구간으로 보인다라고 말씀을 주셨고, 자 이어서 이제 게임주에 대한 진단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이 한국 게임에 대한 판호 발급을 재개를 하면서 정말 국내 게임사에는 이제 또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라고 전망이 되고 있는데 사실 뭐 중국이 이제 규제를 강화할 수 있다는 불안감도 좀 상존을 합니다. 이건 이제 리스크로도 작용을 하는데 중국 시장 내 국내 게임 경쟁력 그리고 이제 판호 발급으로 기대되는 매출 확장 효과에 대해서 먼저 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사실 이제 저는 중국의 어떤 판호라든지 하는 부분에 대한 기대감은 그다지 크지는 않습니다. 최근에 이제 게임주들의 상승은 저는 어떻게 보고 있냐면 최근 시장에서 이제 암호화폐 시장이 좀 많이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이 일단 보였고 예전에 이제 게임주가 마지막으로 깔아앉기 전에 시장 안에 가장 큰 이슈가 됐던 부분이 P2E죠. 네. 플레이 투 어언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기대감이 컸었는데 그 부분이 일단은 암호화폐가 무너지면서 가치 게임주가 일단 무너지는 형태였죠. 최근 들어서 이제 그 블록체인 관련된 암호화폐들이 좀 강세의 움직임을 보였고 이러한 부분으로 인해서 게임주까지도 여기가 지금 같이 몰려오고 있는 그러한 현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번 시진핑 3기에서 몇 가지 규제를 하고 있는 게 있는데 첫 번째 부분이 이제 사교육이라든지 하는 부분 좀 규제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 우리가 좋아하는 아이돌이 있지 않습니까? 네. 아이돌 산업도 사실은 이거는 숭배 비슷하게 이제 간다라고 그쪽에서는 판단을 해서 규제를 조금 하고 있고요. 게임과 같은 중독성 있는 부분도 규제를 한다라는 얘기들이 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게임주들을 보실 때 이거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은 중국의 판호에 관심을 가지시기보다는 암호화폐 소위 말해서 이제 비트코인이라든지 이더리움의 움직임을 보시면서 같이 한번 체크를 하시는 게 저는 조금 더 의미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이런 판호 같은 경우에는 좀 왔다 갔다 하는 또 그런 뭐 네.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오히려 코인 시장 쪽을 보면서 P2에 대한 기대감도 좀 가져가 보자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게임사 하면은 또 신작 기대감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 뭐 NC소프트 그리고 네오위즈 뭐 카카오 게임즈까지 지금 뭐 신작 기대감이 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신작 기대감이다라고 하면 이제 계속해서 좀 기대감이 오르다가 막상 신작이 발표가 되면은 이제 세론이라고 하죠. 매물이 좀 출회되는 경우가 많은데 신작 발표 일정 을 어떻게 조금 매매 활용을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지 좀 들어보고 그리고 현재 좀 가장 좀 주목을 하고 계시는 좀 기대되는 신작이 혹시 있으실까요, 부장님?
일단 뭐 기본적으로 이제 국내 게임 시장이 이제 MMORPG 중심으로 지금 성장을 해 왔었는데 이쪽이 워낙에 지금 경쟁이 지금 심화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올해 신작들이 또 MMORPG 쪽이 상당히 좀 많이 있다라는 점,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과연 효과적으로 지금 성공을 안착을 할 수 있느냐 여부는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거기에다가 2022년 작년부터는 계속해서 게임 전체 일매출이 좀 감소하는 추세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는 점 또한 먼저 기억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먼저 NC소프트가 이제 기대작 TL도 역시 같은 MMORPG 장르긴 한데요. 올해 총 5가지의 게임을 출시를 할 예정이고 올 상반기에 PC와 콘솔 쪽 같이 동반해서 출시할 예정에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카카오 게임즈 같은 경우에는 올해 1월 5일 날 또 에버소울이라는 게임을 이미 출시를 하나 했습니다. 출시 첫날에는 뭐 플레이스토어, 앱스토어에서 1위를 달성을 했습니다만은 일주일 후에는 4위,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10위권 정도에서 유지가 되고 있어서 이것이 게임의 신작 효과가 그렇게 반짝 또 크게 나오지 않은 그런 모습을 좀 보였고 주가 또한 그다지 큰 반응을 좀 보이지 않았습니다. 물론 이제 1분기에 또 추가적으로 아키에이지 워라는 또 신규 게임 현재 사전 예약자 수가 100만 명을 돌파를 했다고 하는데 이런 게임도 지금 관심을 지금 갖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또 2분기, 3분기 계속해서 신규 게임 출시를 지금 기대를 하고요. 그중에서 가장 좀 기대하는 것은 이제 네오이즈의 이제 피해 거짓. 이것도 이제 올해 한 7월, 8월경에 출시할 예정에 있는데요. 네. 올해 그리고 네오이즈가 총 10가지의 게임을 출시를 할 예정이에요. 창사 이후에 가장 큰 규모라고 하는데요. 그래도 이제 상대적으로 이 피해 거짓 같은 경우에는 그 액션 RPG 장르가 조금 다르긴 하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고 특히나 이거 마찬가지로 PC랑 콘솔 같이 하는데 콘솔 쪽에서는 사실 MMORPG가 그다지 인기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쪽 그래도 인기 있는 장르인 만큼 이쪽이 또 기대가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근데 기대를 또 기억을 해봐야 될 것이 크래프톤이에요. 크래프톤이 그 신규 게임이 12월 2일 날 출시해야 되는데요. 12월 1일 날이 최고점이었어요. 그다음부터 출시한 날까지 해서 4거래일 동안 20%가 넘는 하락을 좀 보였습니다. 물론 이제 기대만큼 성적을 못 냈다라는 부분들도 있겠습니다만은 1,000억을 들여서 했는데 상당히 좀 많이 좀 흥행 참패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주가도 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근데 반면에 네오이즈의 피이거짓은 한 300억 정도. 그래서 좀 BP는 충분히 넘길 수 있을 정도의 그런 것은 될 거다라는 부분으로 지금 기대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뭐 투자된 금액 대비 시장에서 얼마나 좀 반응을 해주느냐가 그 뭐 신작이 발표된 이후에도 주가를 좌우하긴 하겠지만 어쨌든 신작이 발표되기 전날까지 좀 기대감이 컸던 그런 또 레퍼런스를 좀 짚어주셨습니다. 자, 강준혁 파트너께서 네. 이제 짚어주신 그 블록체인과 P2E 부문으로 또 좀 질문을 드려보면 네. 한때 정말 그 신성장 동력으로 뜨거웠잖아요. 뭐 위메이드 맥스의 주가가 뭐 정말 고공행진을 했었고 그런데 이제 지난해 4분기에 각종 좀 우려로 주가의 발목을 잡는 요소로 좀 변하게 됐는데 이 부분이 앞으로는 게임주에 좀 어떤 변수로 작용을 하게 될지 그리고 또 주목하시는 게임주 있다면 함께 들어볼까요? 사실 이제 우리가 P2E이라고 하는 부분의 가금 체계는 이게 피할 수 없는 부분이다. 어쩔 수 없이 그쪽으로 가게 되어 있다라는 부분은 우리가 명확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은 일단 합니다. 단지 이제 시장의 자산 가격이 조금 빠지는 모습이 일단 보이면서 암호화폐 가격들이 좀 많이 폭락을 하는 모습이 일단 보였고 따라서 그 코인 자체를 이용을 한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기대감도 좀 많이 감소를 하면서 주가도 좀 많이 하락을 하는 그런 모습이 일단 보였다. 이렇게 저는 정리를 하고 있고요. 네. 따라서 최근 들어서 이제 코인 시장이 다시금 반등을 하는 모습이 보이니까 게임 관련된 부분도 다시금 좀 관심을 받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저는 게임 관련된 종목에 대해서는 큰 기대는 사실은 없습니다. 사실 이제 시장 안에 굉장히 싸거나 아니면 성장성을 가지고 있는 종목들 그리고 게임 같은 경우에도 사실 이제 앞으로 변화할 게임이 예전에 PC 게임에서 모바일 게임으로 변했다면 이제 모바일 게임에서 VR 게임으로 아마 이동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대부분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하실 건데 원래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부분의 공백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애플에서도 이제 VR 기기라든지 뭐 AR 글래스 부분이 이제 출시가 되고 난 다음에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 VR 게임이라든지 하는 부분의 시대가 열릴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은 약간 공백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 공백기 안에서 그러면 어떤 종목을 가지고 준비를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그래도 대장이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NC소프트에 여러분들이 조금 더 관심을 가져두시는 게 저는 어떨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NC소프트에서 이번 신작인 TL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높습니다. 원래 NC소프트의 가장 큰 리스크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 정말 고인물인 네. 리니지 매출로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성장을 하는 이러한 부분의 회사가 NC소프트였고 어떻게 보면 이 리니지가 회사의 가장 큰 캐시카우 역할도 합니다만은 가장 큰 리스크도 역시 리니지다 이렇게도 봐줄 수가 있는데 이번 TL의 어떤 성공이라든지 하는 부분 회사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단기적인 수익보다는 글로벌 유저를 모으는데 좀 더 노력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 유저가 상당 부분 모인다면 당연히 회사의 성장에는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 아까 얘기했던 블록체인 부분에서의 어떤 코인이라든지 아니면 NFT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불법적입니다만은 저도 해봤다라고 하면 안 되겠죠.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이제 게임을 처음 시작을 할 때 이게 완전히 이제 초보 랩에서 시작을 하면 게임을 즐기기가 어렵기 때문에 네. 만렙을 보통을 사는 경우가 있어요. 사실은 이건 NFT를 사는 것 같은 거죠. 이미 거래가 되어 있는 부분이 활성화가 되어 있는 게 NC소프트의 유저다라는 점을 생각을 해본다면 이 부분이 통용이 된다면 가장 크게 성장할 수 있는 부분도 NC소프트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게임할 때도 보통은 아이템을 팔고 문화상품권을 받아서 결제하는 시스템도 많이 사용을 보통 유저들이 합니다. 네.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코인을 벌어서 거기서 그렇죠. 게임을 하는 거하고 같은 형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NC소프트는 계속 관심 가지시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뭐 P2E의 사실 뭐 최초가 거의 뭐 NC소프트의 네. 리니지가 아니었나 싶은데 어쨌든 이제 P2E는 갈 수밖에 없는 길이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이제는 뭐 리니지에서 벗어나서 또 TL로 또 약간의 더 모멘텀을 누려볼 수 있는 NC소프트 탑픽으로 좀 꼽아주셨습니다. 자 그럼 이제 부장님께서는 게임주 좀 어떤 시각으로 접근하자라는 의견이실지 한번 들어보고 최선호주는 어떤 종목을 보고 계실까요? 예, 제가 이제 쭉 그 증권사들의 리포트를 좀 봤는데 한두 개의 증권사를 제외하고는 전부 다 비중 확대 의견을 좀 제시를 했더라고요. 뭐 역시 중국 판호 재개에 대한 기대감이라고 보여지는데요. 근데 저도 역시 그 강주혁 대표님과 의견이 뭐 비슷합니다. 네. 그렇게 크게 뭐 매력은 없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기본적으로 중국이 과거에 이제 게임 시간을 많이 규제를 많이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청소년들의 게임 중독을 많이 치료를 했다. 이 소식이 나오면서 오히려 주가가 반등을 했는데 그렇다고 이미 치료가 됐으니까 다시 열어주겠다? 이것은 솔직히 그렇게 가진 않을 것 같고요. 성공한 정책인 만큼 아마 더 밀어붙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일단 기본적으로 생각은 들고요. 최선호는 일단 네오이즈를 뭐 일단 들을 수밖에 없는데요. 근데 다만 네오이즈가 최근에 여타 게임주보다 많이 올랐다가 최근에 수급이 일단 차익 실현성 매물이 계속해서 기관 중심으로 또 오늘은 또 외국인까지 가세하면서 좀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아직 이 신규 게임 피해 것이지 출시되려면 6개월 정도 남았습니다. 뭐 지금부터 사서 가져간다라는 관점보다는 일단 조정을 좀 기다리는 전략으로 일단 네오이즈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우선은 이제 뭐 7월, 8월 경쯤에 이제 신작이 발표가 될 예정인데 좀 눌려 있을 때 약간 이제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보자라고 말씀을 좀 주셨습니다. 자, 다양한 호재에 기대감이 무르익고 있는 폐배터리 관련주 그리고 게임주 진단을 들어봤습니다. 폐배터리 관련주는 투자 행보, 이익 가시화 시점을 잘 확인을 해보시고요. 또 게임주는 신작 이런 주요 일정들 꼼꼼하게 살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내 종목을 만나는 즐거움, 종목 맛집 투데이 한경 코리아마켓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주식창 조회수를 통해 투자자분들의 관심 종목 만나보는 조회수 업앤다운입니다. 오늘 올라온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거래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며 64,000원대까지 올라선 삼성전자 먼저 보이고요. 챗 GTP 열풍에 하루 만에 다시 급반등에 성공한 셀바스 AI, 그리고 미래나노텍, 두산에너빌리티, 뉴로메카 등이 올라와 있는데요. 오늘은 기아와 HMM, 미래반도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HMM부터 보시죠. 정부가 본격적인 매각 작업에 착수했다는 소식에 급등을 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아직 매각과 관련한 회의를 개최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는데요. 하지만 주가는 오늘 튀어오르면서 7% 가까운 강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이어서 기아 보겠습니다. 지난해 영업이익이 7조 원을 돌파하며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는데요. 어제 실적 기대감에 올랐던 주가 크게 흔들리지 않고 약보합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계속해서 미래반도체 보겠습니다.
삼성전자의 반도체 유통 파트너사로 오늘 코스닥 시장에 상장을 했습니다. 회사는 올해 사업 구조를 다각화해서 글로벌 사업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상장 첫날 상한가로 마감을 하면서 화려하게 데뷔를 마쳤습니다. 네, 그러면 먼저 HMM부터 김병수 PB님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융위원회가 매각과 관련해서 회의를 개최한 적이 없다 이렇게 선을 그었는데요. 하지만 매각과 관련한 다양한 시나리오와 함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가장 유력한 시나리오는 어떤 건가요? 어떻게 보면 HMM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오랫동안 정부의 품에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이번에 이제 매각을 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산업은행과 함께 한국해양진흥공사, 이제 해진공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두 이제 정부 기관에서 한 40%가량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고 SM그룹에서도 한 5%가량 보유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분이 한 40%, 이제 산업은행과 한국해양진흥공사 합치면 40%가량 되는데 시총 기준으로 한 4조 원에 육박하게 되고 연구체도 한 2조 6천억까지 갖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으면서 지금 나오는 이야기는 HMM 메가 컨설팅 자문사 선정을 위해서 제안 요청서를 27일까지 발송한다 뭐 이런 이야기가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이걸 인수할 수 있는 기업들에서 이제 거론이 되고 있는 거는 현대차그룹이라든지 LX그룹 또는 삼성그룹 또는 SM그룹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현대글로비스나 LX판토스 그리고 삼성 SDS 그리고 5% 정도 갖고 있는 SM그룹까지 HMM에 대해서 인수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야기가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분 자체가 굉장히 크고 시총 자체도 굉장히 큰 회사이기 때문에 인수에 관해서 어떻게 될 것이고 어떤 시나리오가 흘러갈지에 따라서 주가 향방이 많이 움직일 수 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산은과 해진공 이제 산업은행과 해양진흥공사에 대해서 지분 일부와 함께 연구체를 매각하는 대안으로 공개 입찰을 진행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공개 입찰을 진행한 이후에 스토킹 호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사전에 인수 예정자를 미리 정해놓고 매각 작업을 진행한 뒤에 경쟁 입찰이 무산되면 인수 예정자에게 우선 인수권을 주면서 인수가 가능하도록 하는 이런 정책이다라고 알려져 있어서 아마 공개 입찰 후에 스토킹 호스 방식으로 가지 않을까. 왜냐하면은 특혜 시비 및 이제 대기업 집단에 대한 이제 대기업 그룹들에 대해 인수 부담 등에서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 방식을 나오지 않을까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인수할 수 있는 여러 후보들이 거론이 되고 있는데 또 여기서 공개 입찰 진행 가능성도 거론이 되는 상황이다라는 말씀 들어봤습니다. HMM 매각 기대감에 오늘 주가 6%대 급등 마감을 했는데요. 향후 투자자분들이 어떤 내용에 그러면 주목하면서 전략을 가져가는 게 좋을까요? HMM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페노션과 함께 운송 관련된 업종이다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 특히 SCFI라고 표현되는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지수에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다라고 말씀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근데 이번에 SCFI라고 표현되는 상하이 운임지수가 좀 많이 빠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HMM 같은 경우에도 1분기의 영업이익이 1조 4천억에서 전년 대비 한 55%가량 빠질 거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1월 셋째 주죠. 올해 1월 셋째 주에 SCFI가 1029를 기록하게 됐습니다. 22년 1월 5,100에 대비해서는 거의 79%가량 내려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조금 앞으로의 전망이 그렇게 밝진 않을 수 있다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고 특히 정부 보유 연구체 물량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차트를 좀 보면서 말씀을 좀 드려보면은 한 24,000원 선, 요 바로 위에 오늘 좀 위에를 찍고 내려온 24,000원 선을 첫 번째로 한번 보면 좋을 것 같고 이 이후에 만약에 더 주가가 갈 수 있다면은 다음은 한 26,000원 선을 조금 보시면서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래쪽으로 만약 내려갈 가능성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21,000원 선을 지키는지 여부를 좀 보시면서 투자 이어 나가신다면은 HMM 만약 매각과 관련한 그리고 이런 운임 지수와 관련된 투자에서 조금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1분기 영업이익이 좀 많이 줄 것으로 가이던스가 나와 있고 또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연구체 물량도 한번 체크해보란 말씀까지 들어봤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기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차에 이어서 기아도 지난해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하면서 이목이 집중됐는데요. 현대차는 어제 실적 발표 후 증권사 목표가 상향이 또 이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기아의 실적 내용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향후 주목할 모멘텀까지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4분기 매출도 한 23조 그리고 영업이익도 한 2조가량 나오게 되면서 한 30%대 그리고 영업이익 한 90% 이상 증가하는 긍정적인 모습을 나왔다라고 요약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연간 매출액, 1년 매출액도 22년에 86조 그리고 영업이익도 한 7조 원을 넘기게 되면서 사상 최대의 매출액과 사상 최대의 영업이익, 즉 이제 사상 최대의 영업 실적이 나왔다라고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현대차에 이어서 기아까지도 굉장히 좋은 호실적이 나왔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그 이유 그리고 앞으로 과연
또 호실적이 나올 수 있을까가 굉장히 기대되는 순간이다라고 말씀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결국에는 환율이 높았기 때문에 이 수출이 호조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요약이 나오고 있고 수출 비중을 70% 수준까지 높였던 기아의 정책이 좀 성공한 게 아닐까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유럽에서는 4위를 지금 판매량 4위가 됐고 미국도 처음으로 미국에서도 10% 이상의 점유율을 기록하게 되면서 유럽과 미국 쪽 그 수출 쪽이 굉장히 호조였지 않을까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이유로는 이제 2년간 한 2년 전부터 계속 나왔던 반도체 수급 불균형에 대한 악재에도 불구하고 제값받기가 가능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결국에는 차가 안 나오니까 할인하지도 않고도 차를 팔 수가 있어서 목표 판매량에는 미달했지만 제값을 받았기 때문에 수익을 달성하지 않았나라는 이런 분석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23년에는 이제 현대차에 이어서 기아도 EV9이라든지 지금 주력 SUV들의 페이스리프트 등 이런 모델들이 나올 거기 때문에 상반기에 EV9부터 시작해서 SUV 쪽의 페이스리프트 쪽에 출시가 돼서 2023년에 큰 악재는 그렇게 보이지 않는다라고 좀 요약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고환율 효과 또 수출 비중 확대로 좋은 실적이 나왔고 또 고수익 SUV 중심으로 앞으로의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유효하다란 말씀이셨는데 그러면 현재 밸류에이션은 어느 정도인지 궁금하고 목표가 어디까지 열어둘 수 있을까요? 일단 7만 원 선 지금 오늘도 좀 음봉이 나왔던 이유가 7만 원 선을 공략하려다가 공략이 안 된 게 아닐까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고 1차적으로 7만 원 선을 넘을 수 있다면은 다음을 한번 노려볼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많이 오르지 않을까. 그리고 7만 원 선을 빠른 시일 내로 넘을 수 있다면은 그 이후에는 한 7만 7천 원 선까지도 조금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래쪽으로 충분히 꺾일 수가 있기 때문에 어제 급등하기 전선인 6만 5천 원 선이 지지되는 모습을 좀 보고 있어야 투자하실 때 조금 안정감이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미래 반도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의 유통 파트너로 오늘 화려하게 신고식을 마쳤습니다. 먼저 미래 반도체의 경쟁력과 성장성 어떻게 보실까요? 미래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오늘 상장을 했고 오늘 되게 오랜만에 듣는 말이죠. 따상을 성공을 했습니다. 공모가의 2배로 시작해서 상한가까지도 끝나게 되는 모습을 좀 보이게 됐는데 증거금만 2조 원 넘게 몰리면서 IPO의 흥행이 기대했던 종목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미래 반도체 쪽 요약을 좀 드려서 말씀을 드리면은 96년에 설립된 반도체 유통회사입니다. 전체 제품의 99%가 삼성전자 반도체 제품이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반도체 유통 회사 중에 하나다. 3개가 있는데 그중 하나가 미래 반도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주요 경영진의 70%가 삼성전자 출신이고 그 주요 그 직원들이죠. 직원들의 인력의 80%가 기술 영업에 집중되어 있을 정도로 기술력에 좀 강조된 회사가 아닐까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매출도 굉장히 가파르게 오르는 모습을 보였는데 19년부터 22년까지 연평균 47%가량 성장했다라는 기록이 나오게 되었고 22년 이제 지난해 매출도 한 5천억 이상이 나오게 되었고 영업이익 또한 200억을 찍히는 굉장히 좋은 건실한 회사가 아니었나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특히 메모리 쪽 반도체가 악재가 좀 있었지 않나라는 이야기가 나올 때 미래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비메모리 반도체 부분을 조금 늘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30% 정도에 불과했던 비메모리 반도체 매출 부분을 60%까지 늘리면서 좀 사업 다각화를 좀 목표로 하고 있었고 이를 70%까지로 높이겠다라는 게 이제 미래 반도체의 대표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비메모리 반도체 쪽 시장에서 조금 더 강한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물론 오늘 상장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울 수 있지만 충분히 관심 있게 보시면서 분석에 나아가도 나쁘지 않은 회사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미래반도체 반도체 유통회사로 삼성전자 비중이 거의 대부분이고 또 기술력 또한 좋고 가파르게 성장 중인 기업이다라고 요약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유통 가능 물량이 전체 주식 수의 24.9%더라고요. 많지 않은 수준인데 그러면 수급 측면에서 향후 유의할 점은 없는지 궁금하고 또 미래반도체 적정 밸류에이션은 어느 정도로 보실까요? 밸류에이션까지를 지금 언급하기에는 조금 이른 감이 있어서 말씀을 좀 드리기보다는 신규 상장 종목들은 이제 오버행 이슈에 조금 관심을 많이 보이실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공모 전이었죠. 주요 주주와 지분율 꼭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미래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장 전에 주요 주주가 대표 외 1인이 100%를 갖고 있는 회사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호회수 물량과 함께 이제 다음 이제 상장 이후에
보호예수 물량을 좀 확인해 보면은 대표가 68%가량을 갖고 있고 특수관계인이죠. 이제 부인으로 알려져 있는데 특수관계인이 한 6%, 그리고 이번에 상장을 한 신한투자증권에서 한 0.75%가 전부이기 때문에 갑자기 물량이 막 쏟아져 나온다거나 그런 식의 이슈는 없겠지만, 물론 유통 주식 수가 더 적기 때문에 주가의 변동성은 더 클 수 있다. 하지만 저희가 걱정하는 약간 오버행 이슈라도 표현하거나 보호예수 물량이 대량으로 나오거나 하는 거에 대해서는 좀 살짝 좀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앞으로의 밸류에이션은 주가의 향방 흐름과 함께 삼성전자와 함께 나오는 이제 반도체 쪽 업황에 따라서 충분히 다시 한 번 더 평가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신규 상장주에 항상 따라다니는 오버행 이슈에는 상대적으로 자유롭다라는 평가까지 들어봤습니다. 오늘 조회수 업앤다운에서는 HMM, 기아 그리고 미래반도체 점검을 해봤습니다. 다양한 이슈 속에 변화할 기업의 미래 가치 잘 그려보시고 기회를 잡아나가시기 바랍니다. 종목 조회하고 궁금증도 풀고 조회수 업앤다운은 주식창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울고 웃었던 다양한 종목 이슈들 만나봤습니다. 많은 종목들 가운데 내일을 여는 유망주는 어떤 종목일지 전문가 세 분의 가져오신 내여주를 하나하나 좀 설명을 들어보겠는데, 자, 먼저 김성준 부장님의 종목 먼저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모화학을 가지고 오셨어요. 이제 앞서서도 폐배터리 관련주로도 코스모화학을 언급을 해주셨는데, 그 다양한 업체 가운데서 코스모화학 지금 주목하시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예, 일단 뭐 앞서도 언급드렸던 것처럼 2차 전지주들의 단기적인 반등 가능성을 한번 좀 무게를 좀 실어보면서 한번 관련주를 좀 준비를 해본 거고요. 코스모화학은 기본적인 본업은 이제 백색 안료라고 하는 이제 이산화티타늄의 국내 유일한 생산 업체고요. 거기에다가 2차 전지 핵심 소재 황산 코발트를 제조하는 그런 기초 소재 회사입니다. 근데 이 이산화티타늄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는 이제 중저가 중심, 이제 뭐 시트지와 같은 그런 쪽 중저가 쪽의 시장이었다가 올해부터는 본격적으로 이제 음극재라든지 MLCC 그리고 뭐 식품 첨가제와 같은 고부가 특수 시장까지 진출을 하게 되면서 실적이 좋아질 예정이고요. 이산화티타늄 관련해서 작년까지는 대략 한 영업이익률이 한 4에서 5% 정도 수준에 불과했다면은 올해는 영업이익률이 한 10% 정도까지 나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면서 본업이 또 실적을 이끌어줄 것으로 보여지고요. 역시 성장성은 역시 폐배터리에 관련된 그런 시장입니다. 이미 이제 과거에도 비슷한 업을 해왔었고요. 근데 추가적으로 설비 투자를 한 것이 이번 1분기에 1차 설비가 완공이 되고 올 10월경에 2차 설비까지 완공이 되면요, 총 6,000톤 규모의 이제 기존에 이제 코발트에 이어서 니켈, 망간 그리고 이제 탄산 리튬까지 회수를 할 수가 있는 부분들이고요. 역시 과거에도 해왔었기 때문에 회수율 면에서도 성인하이텍과 세비캠 수준 최고 수준이 한 95% 정도의 회수율이라고 하는데요. 그 정도 수준을 좀 하고 있다는 측면을 봤을 때 기술력 또한 이미 갖추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제 올해는 이제 중간에 2차가 10월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본격적으로 풀캐파로 가동이 될 텐데요. 그렇다면은 추가적으로 연간 한 2천억 정도의 매출이 확대가 되는 그런 부분들인데, 또 장점은 뭐냐면은 역시 종속회사 코스모 신소재가 또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확실한 수요처가 있다라는 이런 또 장점을 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이익 개선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다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지난 연말부터 좀 이제 주가가 박스권을 좀 형성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최근에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수를 해주다가 오늘은 조금 매도로 돌아섰고, 그리고 박스권을 조금 뚫어주나 싶었는데 어쨌든 음봉을 형성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제는 좀 박스권 상단 좀 돌파할 수 있을 거다라는 흐름을 좀 기대를 해봐도 될까요? 네, 아직까지는 뭐 기술적으로는 돌파 시도가 오늘 무산됐습니다만은 그래도 충분히 좀 가능성이 있어 보이긴 하는데요. 일단 차트를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기본적으로 최근 들어서 3만 원대 위에서부터 계속해서 좀 하락하는 추세를 좀 보여왔었고요. 하지만 최근에는 그 좀 박스권 그런 흐름을 좀 보여줬는데 오늘 그 돌파를 강하게 하진 못했습니다. 근데 앞서서 언급드렸던 것처럼 일단 2차 전지에 대한 기대감들이 있다면은 일단 다음 주 한번 돌파 기대감을 한번 좀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올해 매출이 뭐 1조 그리고 영업이익 900억
그리고 내년 풀캐파로 되는 2024년에는 영업이익 1,700억까지 나올 수 있다. 이런 실적을 바탕으로 한다면은 충분히 이제는 쉴 만큼 쉬었고 지수도 많이 좀 상대적으로 소화됐기 때문에 일단 돌파 기대감을 좀 가지고 오늘 한번 골라봤고요. 목표 주가는 일단 27,000원 말씀을 드리고요. 선절 가격은 21,000원으로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조금 돌파를 해주는 그 기대감을 가지고 좀 지켜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강준혁 파트너의 종목을 볼 텐데요. 하이브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뭐 앞서서 NC소프트는 뭐 리니지라고 했다고 하면 하이브 하면 이제 BTS였었는데 네. 그 BTS의 공백을 뉴진스의 돌풍으로 채우면서 최근에 굉장히 좀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올해 성장세는 어느 정도로 좀 전망을 하고 계세요? 개인적으로는 일단 방금 말씀을 하신 것처럼 BTS의 공백이 얼만큼 메워질 것인가가 저는 관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회사가 성장을 한다라고 하기보다는 이전의 공백 자체를 얼마나 메울 수 있느냐가 중요하다 이렇게 보이는데 왜 이 말씀부터 먼저 드리냐면 BTS 군입대라든지 하는 부분, 완전체가 나오지 못한다라는 부분으로 인해서 주가가 42만 원을 찍던 주가가 10만 원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그동안에 기관들도 굉장히 좀 많이 팔아주는 그런 모습들도 일단 많이 보였기 때문에 사실 여기에 대한 실망감이 얼마나 채워질 수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최근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뉴진스가 굉장히 열풍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제 핫 100에도 들어가는 그런 모습을 일단 보이고 있는데 이 핫 100에 들어갔던 그룹을 일단 보게 되니까 BTS는 아마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는 그룹이고 블랙핑크라든지 트와이스 요 세 그룹만 일단 들어갔고 이번엔 뉴진스가 또 진입을 하는 이런 모습이 일단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엔터 관련된 종목군들은 예전에는 같은 가수에서 한국 내에서 그냥 돈을 벌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제는 같은 가수를 가지고 글로벌로 돈을 버는 단위 자체가 바뀌었기 때문에 굉장히 실적이라든지 하는 부분에 대한 기대감 충분히 가질 수 있을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고요. 최근 이제 증권사 의견들을 조금 살펴봤더니 지금 뉴진스가 가는 길이 블랙핑크가 가는 길을 굉장히 압축해서 달리고 있다는 얘기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증권사 리포트뿐만 아니라 일단 기관들의 매수 자체도 그런 부분으로 좀 많이 유입이 되고 있고요. 앨범 판매량을 보게 되니까 작년에 비해서 올해가 거의 2배 이상 앨범 판매량이 증가할 것으로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의 실적이 사실은 BTS 완전체의 공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도 작년만큼의 실적은 충분히 해줄 수 있다라는 의견이 좀 지배적인 만큼 주가 상승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단순히 이제 밸류에이션으로 따질 문제가 아니라 가만히 보면 우리 엔터 관련된 종목들은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아시는 SM이 있고요. 두 번째는 JYP 엔터가 있고 그다음에 YG 엔터가 있고 하이브가 있다면 사실 YG 엔터 같은 경우에는 블랙핑크의 이번 8월 달 정도가 계약 만료이기 때문에 이후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YG 엔터를 제외하고 보자면 대부분 역사적 고점을 다 갱신을 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하이브도 충분히 그러한 모습이 나올 가능성이 저는 뉴진스에서 그 흐름을 찾는 게 어떨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내어주로 하이브를 한번 선택을 해봤습니다. 네. 사실 뭐 BTS 그 군입대에 대한 그 노이즈로 인해서 그 리스크로 인해서 뭐 40만 원이던 주가가 10만 원까지 떨어졌다가 이제는 다시 또 20만 원대를 바라보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뉴진스 돌풍으로 과연 그 공백을 얼마나 메우면서 주가는 어디까지 좀 접근을 해볼 수가 있을까요? 개인적으로는 다 메울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면 조금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으니까 네. 단기적으로 차트 보시면서 좀 언급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사실 이제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하이브가 주가가 고점에서 쭉 이렇게 하락을 했던 부분이 계속해서 BTS 완전체에 대한 불확실성, 군 면제가 될 것이냐 군대에 갈 것이냐 뭐 그런 얘기가 나오면서 계속 좀 등락을 보여줬고 아래쪽에 지금 파란색 선이 기간입니다. 같은 기간 동안에 기관들은 그냥 이 주식을 거의 매일 팔다시피 하는 그런 모습을 일단 보였는데 작년 10월 달부터 시작을 해서 기관들 매수가 유입이 되는 모습을 일단 보이고 있고 처음에 얘기가 나왔던 부분은 BTS의 솔로 앨범이라든지 하는 부분으로 인해서도 충분히 실적을 메울 수 있다라는 부분으로 일단 얘기가 나오다가 기관 매수가 가속화되는 시점이 바로 뉴진스 열풍이 일어난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장기적인 추세 자체가 일단 돌파가 되어 있는 부분이고 기관들의 매수세가 꾸준히 유입될 가능성이 높고 향후에 코로나라든지 여타 경기 부진에도 불구하고 공연 수익이라든지 하는 부분이 증가할 수 있다는 점을 일단은 포인트로 일단 잡아서 기술적으로 보자면 1차 목표가는 23만 3천 원 정도 일단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고 시장이 약간 좀 애매합니다. 다음 주에 일단은 FOMC도 있고 하니까
손절가는 좀 타이트하게 17만 9천 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이브에 대해서 들어봤고요. 이어서 김병수 PB의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TSE 가지고 오셨는데 반도체주의 회복세가 예상보다 좀 빠르게 나타나면서 관련 장비 업체들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습니다. TSE의 매력 포인트 들어볼까요? 근데 반도체 업황이 안 좋다고 하다가 이제 새해가 밝고 난 이후부터는 반도체가 좋다라는 이야기가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TSE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검사 장비로 알려진 낸드 플래시용 프로브 카드를 만들어낸 회사인데 여기서 국내 1위고 세계에서는 2위입니다. 결국에는 반도체 검사용 장비에서 좀 강점을 보이고 있다라고 요약을 드릴 수가 있고 반도체 업황이 다시 한번 좋아지는 이유는 결국에 5G와 AI 등 이제 고성능 반도체 수요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 결국에는 이제 소켓, 보드 등 반도체 검사 장비의 성과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라는 이야기가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4분기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한 3% 증가한 900억 정도가 나오지만 영업이익은 한 5% 감소할 거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108억 원 정도 나올 것 같은데 고객사에 대한 수요 확대는 굉장히 긍정적인 요인 중에 하나다. 업황 자체가 좀 안 좋았지만 고객사에서는 수요 확대가 충분히 이어나오고 있다라는 분석이 함께 나오게 됐습니다. 23년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비메모리를 비롯해서 DDR5가 결국엔 드디어 출시가 되었습니다. 요거와 함께 이제 AR, VR 관련돼서 수요가 굉장히 확대될 거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고수익성 제품으로 알려진 소켓 쪽 매출이 긍정적으로 TSE 매출에 적용이 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가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D램용 프로브 카드도 이제 공장이 완공이 아마 올해 2분기 넘어가면 완공이 될 거다라는 이야기가 함께 나오게 되면서 이거 관련돼서는 일본 회사, 미국 회사가 좀 잡고 있지만 국산화에 대해서 만약에 수혜를 받는다면은 이 프로브 카드 공장에서만 한 200억 정도의 매출도 가능하다라는 긍정적인 분석이 함께 나오게 됐기 때문에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PER 같은 경우에도 한 6.7배 정도로 조금 낮은 수준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이유가 글로벌 동종업계 PER이 10배가 넘었습니다. 10배 이상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비해서는 조금 저평가된 게 아닐까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어서 TSE 주가 물론 반도체 업황이 한참 좋을 때에 비하면 주가가 좀 아래쪽에 내려와 있기 때문에 반도체 좀 보면 좋을 것 같지만 제 생각에는 DDR5가 이제 드디어 나왔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수요와 함께 아마 아래쪽으로 내려가게 되면서 장비 업체라든지 이런 검사 장비까지 만드는 회사도 충분히 수혜를 받을 수 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한 기술력을 충분히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살펴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기관 매수로 저점을 높여가고 있는데 가격 전략 바로 들어볼까요? 네, 말씀하신 대로 기관 매수도 거의 새해 초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매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가는 42,000원 정도인데 요거 살짝 아래쪽으로 아마 꺾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해서 한 4만 원 선 정도의 매수가 들어가면 좋을 것 같고 그 위쪽으로는 1차적으로는 대략 한 5만 원 정도 선을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5만 4천 원 선을 1차적인 목표가로 말씀을 드리고 아래쪽으로 만약에 꺾일 수가 있기 때문에 3만 4천 원 정도를 손절가 또는 다시 한번 재분석가로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우선 목표가는 30%가량의 룸을 열어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은 강준혁 파트너의 하이브, 김성준 부장의 코스모화학, 그리고 김병수 PB의 TSE까지 만나봤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김성준 하이투자증권 도곡 WM센터 부장, 강준혁 와우너 파트너, 김병수 DB금융투자 잠실지점 PB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종목을 만나는 즐거움 종목 맛집 투데이 한경 코리아 마켓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내일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